여전히 쉽지 않아. 자, 그러니까 결국엔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얘들아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60분법이랑 호도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했어요, 우리. 60분법이 쉬워요. 60분법은 우리가 중학교 내내 다뤘던 그 각도예요. 그렇죠? 30도, 60도, 45도 이런 애들이. 그러면 일반각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땐 그저 30도, 60도 하다가 이제는 몇 바퀴 돌고 나서 30도인지 그걸 하자 해서 이제 일반각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뭐가 왜 쓰이냐라고 하면 결국엔 그냥 빨리 삼각함수 값 찾으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인 120도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요걸로도 찾거든요. 요렇게 생긴 걸로도 찾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조교 선생님들한테 삼각함수 문제 갖고 와서 질문하면 어떤 선생님은 저걸로 답을 찾아줄 거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이걸로 답을 찾아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엔 두 개 다 쓰게 될 건데 둘 다 편해요. 둘 다 편한데 그냥 삼각함수 예를 들어 사인 120도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 그럴 땐 확실히 얘가 빨라요.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거 위주로 한 거예요. 1교시. 이제 3교시 저거 할 거거든요. 저는 겁먹게 생긴 거지 그렇게 어려운 아이 아니에요. 요거 잘 이겨내면 쟤는 오히려 쉬워. 저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건 뭐야? 요 각변환 때문에 그래. 각변환 때문에. 그러니까 각변환이라는 것만 잘 여기서 이겨내면 괜찮은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결국엔 우리가 60분법을 일반화해서 각을 이제 엄청 크기를 키워놨고 무한대의 각 크기로 키워놨고 그러다 보니까 몇 바퀴 돌고 나서 걔가 더 알파도만큼 얼마나 더 갔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결국엔 동경이 어딨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계속 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4분원에다가 동경 표시해서 문제를 막 풀었지. 그치? 근데 반지름이 무조건 1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 막 동경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5,10 이런 애들도 만났잖아. 그쵸? 반지름이 꼭 1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삼각비는 뭐죠? 비율이죠. 비율. 그러면 반지름이 그냥 1인 상황 가정에서 풀어도 다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반지름을 1 말고 R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제 쉬워요. 봐봐요. 반지름이 R짜리고 각도가 동경이 알파래요. 알파도래요. 각도가 알파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러면 이 좌표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이 아니라 R이면 R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는 R 코사인 알파가 돼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 표정도 있어서 여기 x 잡아요. 여기 x를 잡아봐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r분의 x가 되니까 여기가 x인데 x 길이는 r 코사인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라고 요 좌표를 잡지 않겠어?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그냥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각변환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이렇게 찾을 건데 문제에서 굳이 클리닉 자료에도 보면 막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런 거 주잖아요. 시험지는 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직각삼각형을 y축에다가 만든 거잖아. 그치? 그니까 이 길이를 이 삼각형에서는 코사인으로 예쁘게 익숙한 걸로 봤는데 이도형으로 보니까 여기가 요각에 대한 사인으로 바뀌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렇게 r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r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바뀌죠. 그쵸? 근데 같은 좌표에 대한 다른 표현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랑 코사인 알파 사실 같죠. 그쵸? 이게 각변환인 거예요. 이게 각변환. 둘은 사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인이랑 2분의 홀수 파이가 만나면 바로 코사인으로 바꾸고 뒤에 붙은 각도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무시하고 그냥 그 각도 그냥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요 값이 갖는 부호를 그대로 데리고 온다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온다고. 얘 부호는 플러스잖아. 그냥 그대로 플러스를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각변환인 거야. 알겠죠? 아직 클리닉 자료에 각변환까지 못 간 친구들은 요번 시간 끝나고 클리닉 자료 할 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요게 각변환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만 더 보면 내가 아까 탄젠트를 빼먹었는데 근데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함수 할 때 기울기 표현할 때 탄젠트 가끔 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요. 왜? 자, 탄젠트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삼각비에서 요거 분의 요거 할 때 탄젠트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길이는 코사인이고 이 길이는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C분의 S가 탄젠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힘들게 앞으로 문제 풀 때 맨날 힘들게 탄젠트, 코사인, 사인 다 쓰냐?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도 돼요. 암묵적으로 삼각함수의 세계에서 TCS 이렇게만 써요.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다만 답 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 낼 때만 탄젠트 60도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문제 푸는 중간 과정에선 다 T는 C분의 S 이고 막 그냥 TCS로만 다 쓰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 안 한 중요한 성질은 이거였어요. 빼먹은 성질은 이제 열심히 막 하느라 요거 빼먹었어요. 결국엔 직각삼각형이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쵸?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요 동경을 갖는 점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길이로 만들어서 얘를 피타고라스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각도든 얘들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에요. C제곱 더하기 S제곱은 1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문제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성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꺼내서 갖다 써야 되는 아이예요. 알겠죠? 요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어디다 쓰는지 이따가 막 곱셈 공식에서 써요.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보여줄 거고요. 요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고 요 성질 2개 그리고 각변. 요게 일반각에서 포인트 잡는 3가지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호도법은요? 호도법은 왜 한다고? 각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각을 실수화하면 뭐 할 수 있냐고?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차 함수에 숫자들 넣죠. 실수들 넣지 않아요? 실수들 2차 함수에? 그쵸? 그래요. 삼각 함수잖아. 저 삼각비를 함수화 시키려고 각도를 실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굳이 왜 수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 값이 다 이렇게 실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얘기는 뭐냐? 내가 아까 빼먹은 내용이 여기예요. 내가 빼먹은 내용이 여기인데 봐봐요. 아까 왜 호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중심각은 1로 약속하자 했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2R이면 중심각은 2가 되자 했죠. 그건 비율인데 그 비율은 이걸 얘기해요. 즉 중심각은 호의 길이를 R로 나눈 게 돼요. 왜 아까 2R이면 반지름이 R일 때 2R이면 중심은 2라며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중심은 호의 길이를 R로 나눈 게 이렇게 약속이 돼요. 여기 약속이 되면요. 얘만 여기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R세타는 L이 되죠. 이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제 이걸 또 하나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서 저걸 암기하셔야 되고요. 호도법에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L은 R세타예요. 호의 길이는 이제 R세타로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구했던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했던 거?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고 여기가 30도야. 그럼 이 호의 길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 원 전체 중에 12분의 1입니다 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거를 그냥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잖아, 그치? R세타니까 이게 6분의 L은 R세타니까 6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요. 호의 길이. 그쵸?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거 원 전체가 2파이죠? 그 중에 1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구했었죠? 그렇죠? 훨씬 빠르죠? 똑같아요.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세타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이 넓이도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구했어요? 원 전체 넓이 중에 12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했었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즉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정도는 근데 사실 도움이 잘 안 되긴 해요. 뭐냐면 중심각이 360도일 때 2파이일 때 원의 넓이를 R제곱 파이라고 구했었어요.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이게 이제 호도법이죠. 호도법. 세타일 때는 원의 넓이가 몇이죠? 라고 비례식을 세우면 딱 정리하면 그 넓이는 이거예요 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 증명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부채꼴의 넓이. 알겠죠? 이것도 이따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간단히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얘기예요. 방금 클리닉 자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알아는 듣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는 듣겠죠? 새롭게 이제 얘기할 게 이거예요. 삼각함수 그래프예요. 얘는 오히려 쉬워요. 봐봐요. 각을 실수화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좌표 평면 위에 얘네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실수예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실수예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내가 가로로 그은 게 x축이고요. 아, 오케이. 자, 이제 삼각함수를 예쁘게 그릴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려요. 저렇게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모는 종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들만의 모는 종이를 만드는 게 좀 좋아요. 대칭성이 삼각함수는 너무 중요한 아이라서 자, 얘는 sin x를 그린 거예요. 이거 이만큼이 sin x입니다. 이만큼이 sin x. sin x에 딱 한 주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한 주기. 한 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sin x는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해서 좌우로 쭉 나야 될 겁니다. 오케이? 이 그림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이 4분원에서 sin 값은 y좌표라 했지, 그치? 그러면 각도가 0도일 때 2점이겠지, 2점. 2점의 y좌표는 뭐예요? 0이죠, 0. 그래서 0일 때 중심각이 0일 때 좌표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 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각도가 점점 커져요. 자, 각도가 점점 커져요. y좌표가 점점 커져요, 그쵸? 그러니까 각도가 점점 커져요. y좌표가 점점 커져요, 그치? 그러다 어디까지만 갈 수 있죠? 딱 어디까지만? 여기까지? 이때 y좌표 뭐라고요,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1로 하면 1이죠, 1. 그래서 사인의 최대값은 몇이라고요? 1이에요, 1. 아니 반지름이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비율이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1인 거예요. 알겠죠?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1이에요. 그러면 쭉 다시 여길 지났어. 각도가 동경이 막 가다가 각도가 여길 지났어. 그럼 각도는 커지지만 y값은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들어서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시 여기 찍고 다시 0으로 가죠. 그리고 밑으로 가요. 그럼 y좌표가 이제 음수세기로 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1까지 작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이때가 2분의 3파이라고 하면 각도로 60분법으로 바꾸면 270도죠. 그렇죠? 270도일 때 270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4분원, 그러니까 요 단위원에서 여러분들이 동경을 막 움직이면서 생기게 되는 y값들의 변화를 요렇게 예쁘게 함수, 좌표 평면 위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펼친 것 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코사인은요, 내가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하면 돼요. 0일 때 요번에 여기 x좌표는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번엔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에서.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요. 코사인은 1에서. 요게 코사인이에요. 요게 코사인. 요게 코사인. 그럼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하고. 문제는 탄젠트.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에 너무 어려워하는 게 탄젠트, 나중에도 어려워하는 게 탄젠트.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탄젠트는 뭐랑 관련 있다고요? 결국엔? 항상?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럼 잘 봐봐요. 각도가 커져요.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너무 가파르게 커지지 않아? 근데 딱 이렇게 됐어. 90도야.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값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무한대죠, 무한대. 그쵸? 그러니까 봐봐. 탄젠트 함수 봐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리다 말았죠.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다 마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기준이 돼서 여길 향해 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그걸 점선으로 얘기했죠. 이거 무슨 선? 점근선이에요. 유리함수 때 여러분들이 했던 어렴풋이 기억이 있다면 점근선이에요. 점점 다가만 갈 수 있지 가질 수는 없어요. 닿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탄젠트만 독특하게 뭐가 있냐? 점근선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요. 근데 되게 단순하죠. 왜 가질 수 없어요? 기울기는 세로직선이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세로직선일 때는 언제죠? 기울기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 다음은요? 270도일 때. 그 다음은요? 한 바퀴 돌고 90도 더 가면. 그럼 걔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2분의 파이 다음에 2분의 3파이 다음에 2분의 5파이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우리가 아까 각변환할 때 얘네들을 뭐라 했어요? 2분의 홀수파이라 얘기했죠. 즉 탄젠트는 점근선으로 2분의 홀수파이를 가져요가 핵심이에요. 요것만 좀 잘 이해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는 건 쉬워요. 그냥 똑같아요. 자, 계속 커져요. 그러다가 90도 넘어갔어.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완전 작은 거에서 점점 완만해진다라고 표현하겠죠. 기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작은 데서 점점 완만해져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막 값이 커지다가 다시 음의 엄청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펼친 거. 괜찮죠? 그래서 얘만 생긴 게 되게 독특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봐봐요. 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야 돼요. 결국은 주기, 최대 최소,
이 두 개를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칭성. 자, 한 칸이 주기예요. 한 칸이. 그러면 사인은 한 바퀴를 돌아야 한 주기가 완성되니까 그 한 바퀴는 2파이예요. 그래서 y는 sin x라는 건 한 주기가 2파이인 거예요. 코사인도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가 2파이예요. 근데 탄젠트 잘 봐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지금 맞춰서 그리다가 그랬지 요 한 칸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요로 이어질 거예요. 여기 이어질 거예요. 그래도 잘린 거예요. 그럼 얘만 한 칸이 뭐예요? 2분의 파이에서 시작해서 2분의 3파이에서 끝났으니까 얘만 주기가 혼자 파이예요. 얘만 주기가 혼자 짧아요. 왜 그래요? 생각해봐요. 봐봐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기울기 다 달라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이 삼각형통 기울기는 어디랑 똑같죠? 여기랑 기울기가 똑같죠. 그쵸? 그니까 반 바퀴만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저 4분원으로 생각해요. 그쵸? 그래요. 얘는 주기가 파이예요. 혼자. 최대 최소 얘기는 쉬워요. sin x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탄젠트는 그럼 최대 최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탄젠트만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자꾸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낯선 거예요. 대칭성은 사실 정말 여러분들 2차 함수도 어려운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절대값 함수도 다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절대값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함수도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난도 문제는 다 이 대칭성 때문에 어디선가 문제가 시작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이게 전부예요. 자, 사인은 얘가 양쪽으로 쭉 퍼진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지 않은 왼쪽 음수세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대칭이에요? 함수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얘는요 어때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그냥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얘는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쵸?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근데 이 말은 내가 대칭점을 우리가 흔히 함수를 0에서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긴 게 이게 무한히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되면 사실 x는 파이 대칭 되죠. 파이 코마 0 대칭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칭성은 여러분들이 어디든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칭도 되고 전대칭도 여러분들의 상상상에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으로 얘기는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 끝났고 우리 이제 드디어 이 교재 문제들 좀 만나러 가보자. 문제들 좀. 그죠? 자, 일단 힘들어. 자, 어디로 가냐면 문제들 좀 만날 때 일단 뭐부터 갈 거냐면 우리 부채꼴 좀 만나러 가자. 내가 아까 저 부채꼴 공식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해 준다 했죠? 자, 어디로 가냐면 15번이에요. 15번. 15번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호의 길이는 r셋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세요. 15번. 칠판을 좀 지울 건 지울게요 이제. 싹 다 지워야겠다.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알려주고 하루 만에 시험을 봐요?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알려주고 하루 만에 시험을 봐요? 못해요. 자, 해보자. 15번.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이. 그럼 우리가 약속한 공식에서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약속하기로 했으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 호의 길이가 4파이, 그러면 L은 4파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L은 어떻게 구했죠? 무슨 공식이었죠? L은? R세타였죠? R세타. L은 R세타였어요. 그러면 R 곱하기 세타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겠네요.
그러니까 R은 뭐죠? 6인가요? R은 6?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구나. 이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L은 알세타니까. 그럼 S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로 이야기하기로 했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에서 12파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따라서 1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 적용하고. 쉽죠? 공식 적용하기. 근데 문제는 이제 요 20번이죠. 요거는 선행할 때 하나 체크해주면 괜히 좀 있어 보이고 선행 안 하는 애들 놀리기 괜히 좋고 이런 문제예요. 20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안돼 재용아 죽으면 안돼. No 안돼. 지우 사이다라도 뺏어 먹어 너. 죽으면 안돼. 자 20번이에요. 봐봐요. 무슨 말인가 봐봐요. 20번 한번.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이 있대요. 그럼 그 부채꼴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봤어.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이 그림을 보고 표현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뭐랑 뭐 더하기로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문제 조건대로 풀면 2R 더하기 L이 16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고 있죠? 어떤 상황일 때를 물어보죠? 이거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의 중심각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쵸? 핵심은 넓이가 최대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넓이가 최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2차함수적 해석이에요. 보통의 친구들은 2차함수로 해석을 하게 돼요. 넓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L은 16 빼기 2R 아니에요? 요렇게? 그럼 요 2차 함수로 넓이 최대일 때 구하면 되겠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보통의 친구들의 풀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강사들이 괜히 멋있는 척 할 때 푸는 풀이에요. 산술기예요. 여러분들 그 멋있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따라가겠죠? 이게 산술기야 풀이에요. 뭐냐면 봐봐요. 문제에서 준 조건이 R이랑 L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건으로 쓰는 식이 R이랑 L이에요. 그러면 R과 L은 어떤 개념이에요? 길이 개념이죠. 길이 개념이면 둘 다 양수란 말이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됐어요. 모든 구성하고 있는 식이 양수인 거예요. 그리고 뭘 줬죠? 합을 줬죠. 합. 산술기하는 어때요 보통? 합이 일정할 때 상황이 가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2R 더하기 L로 산술기하를 해봐요. 이렇게 2루트 2R L이죠.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나오는 게 산술기하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 아니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가 나오는 거던가. 봐봐요. 합이 일정하죠? 합이 일정해요? 그때 곱의 최대? 자, 문제에서 실제로 물어본 넓이가 곱이 아니에요? 곱? 이거 곱이잖아요? 그럼 넓이의 최대가 곱의 최대네요? 맞네. 산술기하 상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뭐일 때? 이게 16일 때죠?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물어본 게 넓이의 최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넓이가 최대일 때 그래서 세타가 뭐니를 물어봤지. 그치?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등호 조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술기하 익숙해지면 어차피 답은 언제 나오는 거야? 최대랑 최소는 어차피 언제 나와? 같을 때 나오잖아. 그럼 같을 때의 조건이 뭐였죠? 그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값이 똑같을 때였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등호 조건은 지금 2R은 L이에요. 그치? 자 얘들아 L 공식 뭐였어? R세타죠? 2R은 R세타예요. 세타 뭐예요? 2죠? 그쵸?
그래요. 그럼 이게 강사들이 왜 항상 멋있게 풀려고 자랑하는 풀이냐라고 얘기하면 둘레의 길이는 무조건 2r 더하기 1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무조건 2r이랑 l이 같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l은 무조건 r 세타 아니에요? 세타는 무조건 2 아니야? 세타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몇이든 상관없다고요. 둘레 길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둘레의 길이가 합이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일 때 항상 2예요. 상관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들이 괜히 자랑하려고 풀 때 멋있는 척하면서 되게 세타가 2지롱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문제 풀고 있으면 옆에서 멋있게 이거 안 봐도 2야 라고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 걔네들 그럼 뭐지? 얘? 이러면서 신지호 100% 할 것 같아. 너 100%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니까 19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19번 문제 있잖아요. 넓이의 최대값 물어보잖아.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엔 이 상황에서 나오겠네 또? 이 r이랑 l이 똑같을 때 나오겠죠.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200이래요. 그러면 2r 더하기 l이 200이니까 둘이 각각 값이 똑같지. 그럼 100, 100일 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로 그냥 답 내면 되는 거예요. 넓이. r은 100. 아니 r은 50, l은 100이잖아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죠.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이네요. 그러고 끝내는 게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최소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대최소를 적용할 때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 할 때는 산술기하가 좋아요. 저 등호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친구들 놀릴 때 쓰세요. 알겠죠? 세타 무조건 2예요. 넓이가 최대일 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좀 또 각변환 하나 체크하고 좀 넘어가 볼까? 각변환? 최종적으로 나랑 각변환 한번 체크만 할 건데 뭘 체크할까? 30번 하나 체크해보자. 30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30번.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 정말 각변환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의 제곱들은 얘들아 그냥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즉 사인 제곱 마이너스 세타 같은 건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제곱한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 어떤 강사 선생님이 이거 막 멋있는 척 하면서 세타 2 하면 여러분이 가로 채세요. 알겠죠? 먼저. 나는 못하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세타예요. 얘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전체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이런 거 풀 때 세타를 아주 작은 각도라 가정하고 푼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 X축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세타가 밑으로 조금 내려갔죠. 그쵸? 그러면 Y좌표가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죠. 이렇게. 그럼 걔를 제곱한 값이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드디어 나왔다. 사인이랑 2분의 파이 만났어요. 그럼 뭘로 바뀐다고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여기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세타 그냥 쓰는 거예요.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무시하고 세타 각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 머릿속에 또 2분의 파이보다 아주 조금 더 갔어요. 이사분면에 있어요. 이사분면에. 그거의 y좌표면 부호가 뭐예요? 네? 플러스죠. 이사분면에 y좌표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그러면 사인이랑 2분의 파이 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이렇게.
그럼 또 코사인이죠.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세타인데 내가 지금 계속 말하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요. 세타만 그대로 각도만 빼와요. 예쁘게 각도만 딱 빼와요. 그리고 나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번에 90도보다 조금 덜 갔으니까 1사분면에 있어. 그놈의 y좌표니까 플러스잖아. 그치?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코사인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 얘는요. 그냥 파이죠? 그럼 얘는 그냥 사인이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사인이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파이 빼기 세타니까 180도보다 아주 조금 덜 갔어요. 2사분면에 있겠네. 그놈의 y좌표니까 그냥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사제곱, 코제곱, 사제곱을 다 더할 거죠? 우리 아까 했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고 약속했죠? 이게 정답 2죠. 그것까지 같이. 이럴 때 쓴다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1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도 이제 앞으로는 사제곱, 코제곱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그냥 내가 지금 열심히 하기 했지만 실제로 혼자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혼자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SC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어요,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 막 가게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조금 빡세니까 넘어가고. 뭐 해볼까? 나 그거 안 시켰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안 했네. 괜찮으니까 40번 한번 해볼까요? 40번? 이것도 각변환이에요. 각변환을 응용해서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각변환을 응용해서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힌트는 이거예요. 삼각형 세 각의 합이 몇이죠? 이게 힌트예요. 요걸 가지고 얘들아 문제에 들어가니까 기억이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잖아? 그런 게 요걸 가지고 변형시켜서 푸는 거예요. 즉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다. 요렇게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식 변형이 어려운 친구들은 내가 써놨어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고요.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c인데 사인 c는 당연히 그대로 둘 거고 사인 a 더하기 b만 파이 빼기 c로 바꾸는 거예요. 즉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성질만 이용해서 식변형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더하기 c니까 b 더하기 c를 또 파이 빼기 a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기억은 어렵지 않죠? 코사인이랑 2분의 파이가 만났으니까 또 사인으로 바뀐 거예요. 2분의 a가 그대로 와요. 앞에 있는 부호 무시하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이 각도만큼 덜 갔으니까 부호는 1사분면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부호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a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기억 땡이죠.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a겠어요? 기억 땡이죠. 그렇죠? 니은은요? 사인 파이 빼기 c예요. 요번엔 그냥 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마이너스 c지만 부호 무시하고 c 그냥 쓰시고요. 180도보다 c만큼 덜 갔으니까 2사분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겠죠. 더하기 사인 c니까 2 사인 c겠네요. 이번엔 2 사인 c 이렇게.
그냥 니은도 땡이죠. 어떻게 이게 0이에요? 이게 0 아니죠? 그러면은 얘만 하면 되는데 얘 괜찮아요? 내가 탄젠트에 대한 각변환을 안 해줬어요. 괜찮아요 이거? 봐봐요.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아 각변환. 탄젠트도. 탄젠트 A라고 해봐. A가 요쪽 여기 이게 해봐요. 탄젠트 파이 빼기 A면 180도보다 A만큼 덜 갔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대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Y축 대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 어때요? 둘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은데 부호가 어때요? 부호만 반대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파이 빼기 A는 그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A죠 그냥. 이거랑 기울기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게 0이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죠. 이렇게 탄젠트에 대한 각변환.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43번인데 이건 그냥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왜 이거 있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문제에서 안 주는 거니까 필요할 때 무조건 갖다 써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이런 거예요. 43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를 주는 거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찾으래 갑자기? S 세제곱 더하기 사세제곱 더하기 코 세제곱을 더하래요. 계산하래요. 이거 곱셈공식 변형 아니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S 더하기 C에 세제곱 빼기 3SC에 S 더하기 C죠. S 더하기 C는 문제도 다 줬는데 SC를 구해야 되지. SC를 그치? 그러니까 SC를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SC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SC를 구하려면 곱셈공식 변형에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네 당연히 알고 있잖아. 갖다 써야지 라고 아무 때나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수로 갈 거예요. 삼각함수 이제 좀 해볼 거예요. 뭐 해볼 거냐면 어디 보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여기다. 자, 좋네 문제들. 자, 61번으로 갈 겁니다. 설명하면서 같이 풀 거예요. 혼자 풀기 어려워요. 설명 안 해줬거든요. 아파. 발로 찼어. 잠깐만 너무. 자, y는 2 코사인 2x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1. 아니 내가 아까 설명해준 모양이랑 식이 너무 다르죠? 미쳤어요. 뭐예요 이게? 막 겁먹기 너무 좋게 생겼어요. 쫄지 마시고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아까는 그냥 y는 코사인 x 되게 귀여운 거 보여줬죠? 얘를 바뀐 거야 이렇게.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그래서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조교 선생님이랑 ABCD 다 할 거라 했죠? 그게 이 ABCD예요.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얘네가 차라리 편하다 했어. 저 ABCD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이 역할만 보면 돼요. 봐봐요. 근데 되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알아보자. A. 예를 들어 A가 2여서 여러분들이 Y는 이 코사인 X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X는 그냥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코사인 X 전체에다가 그냥 2배만 해준 거거든요. 그럼 한수값이 다 어떻게 돼? 2배씩 그냥 커진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그냥 바뀐 거 아니에요? 2랑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요. 얘는 결국엔 최대랑 최소값 바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값이 2배씩 커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잡아당겨서 길쭉해졌겠죠, 그쵸? 맞아요. A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단순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 쉬운 거 역할 볼 거예요. 그 다음 D를 볼 거야, D를. 자, 예를 들어서 D가 또 2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식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y는 코사인 x 더하기 2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코사인 x에다가 다 뭘 한 거죠? 2를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함수를 위로 그냥 두 칸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역시 또 뭐가 바뀌었어요? 최소가 그럼 뭐가 되죠? 1이 됐죠? 최대는 3이 돼요? 맞아요? 얘도?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A하고 D가 양수라고 가정할 때 y는 2 코사인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얘의 최대값 몇이에요? 6. 아 왜? 코사인 x의 최대값은 뭐야? 그래, 코사인 x의 최대값은 1이죠. 걔를 2배 했어요. 그럼 최대값이 2가 됐죠? 거기다 2를 더 더했어요. 그럼 최대값이 4가 됐죠? 그래, 최대 4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한 거죠? 결국에 AD로 표현하면 그냥 A 곱하기 1 더하기 D 한 거죠. 그쵸? 그래요. 양수일 때 얘기해요. 음수는 근데 어려워서 나중에 할 거고 양수일 때만 풀 거예요 오늘은. 그럼 만약에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요?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최소. 봐봐요. 코사인 x 최소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거기다 2배 했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됐죠? 걔를 두 칸 올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d예요. 최대랑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삼각함수에. 사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가지는 최대 최소값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탄젠트는 근데 최대값 최소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탄젠트도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생겼어요. 저거 보고 막 열심히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 남았어요. 하나. b만 알아내면 돼요. b만. 얘가 하는 역할만 알아내면 돼요. 얘가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얘는 주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기. 봐봐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 b가 또 2예요. 그리고 y는 코사인 2x예요. 봐봐요. 코사인의 한 주기는 원래 몇이었죠? 그쵸? 봐봐. 원래 내가 지금 바보가 몇 번 하는 거 같지? 자, 코사인 x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예요. 코사인 2x는 x가 뭐가 들어가면 2파이가 돼요. 근데 파이만 들어가도 벌써 2파이가 나오지 않아요? 봐봐. 원래 코사인 x는 0부터 2파이가 한 주기예요. 그러면은 x가 2파이가 되는 0에서 시작해서 2파이가 되는 순간 딱 한 주기가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 0을 들어갈 땐 0인데 파이가 들어가니까 2파이가 나와버렸죠. 한 주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한 주기가 파이가 돼버려요. 원래 2파이였던 애가 파이가 됐죠. 그래요. 여기 x 앞에 개수는요. 주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주기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주기는 이렇게 찾아요. 원래 코사인이 갖고 있던 주기 2파이 있죠. 걔를 저 b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개수 2로 나눴더니 주기 파이 됐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기예요. 그래서 쟤는 주기,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쳐요. 오케이? 오케이. 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만 설명하는 이유는 사인도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c인데 쟤는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c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c를 구하라 할 거야. 근데 얘 c는 그냥 x축 평행이동이거든요. 근데 이 삼각함수를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찾아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잘 못 찾거든요. 모양이 얼마나 평행이동 했는지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지. 그럼 2파이만큼 평행해도 4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티가 안 나요. 어려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C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의미는 맞는데 찾을 때는 그냥 지나는 한 점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이 함수가 지나고 있는 한 점에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C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A, B, D 다 구하고 A, B, D는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최대 최소로 연립하면 A, D 나오고 B는 주기로 한 칸 찾아서 답 내는데 C가 안 보여. 그러면 걔는 다 다른 거 다 찾아내고 지난 한 점 대입하면 C가 나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B로 묶으면 식이 어떻게 되죠? B의
x 더하기 b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즉 c라는 건 평행이동이랑 관련은 있지만 어쨌든 얘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아이니까 진화는 한 점 찾아낼 거다. 그렇다면 한번 61번 풀어보세요. 차근차근 대입하면서 내가 방금 정한 A, B, C, D의 역할을 이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봐. 그 선택지 3번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3이라 써져 있어요. 정답 3번 고른 친구들 미안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그 선택지가 오타. 이거 정답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오타가 아니면 3번도 정답인데 3번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정답이 2개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선택지 3번 안 붙였으면. 자, 다 써봤어요 내가. 주기 찾았죠? 주기는 요 2가 영향을 미쳐서 2파이를 2로 나눴더니 주기 파이 선택지 1번 맞죠? 자, 최대값은 코사인의 최대값이 1인데 곱하기 2를 하고 1을 빼니까 1이고 최소는 원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를 곱하고 빼기 1을 하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3. 선택지가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원래 나와야 돼요. 4번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이거는 대입해봐야 해요. 0,0을 대입해보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나올 거예요. x에다 0 넣어봐요. 그럼 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기 1이죠. 이게 x가 0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결국엔 그 우리 했던 요 뭐야 일반각 즉 단위원 가지고 동경 움직여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빨리 찾는 거 있죠. 이럴 때 편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바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60도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코사인 60도랑 값이 똑같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0,0 나와요. 정답은 5번이죠.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게 아니죠. 이거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2로 묶어야죠. 2로 묶고 x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봐야죠. x축을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정답 5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62번인데 62번도 얘들아 요 A, B, C, D가 하는 역할 다 똑같거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는데 문제는 선택지 3번이에요. 요것만 하나 체크하면 요번 시간은 이제 끝내려고 해요. 62번에 선택지 3번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얘만 하면 삼각함수에서 내가 설명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다 했고 클리닉자를 풀면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주면 돼요. 요 62번에 3번 문제의 탄젠트의 점근선. 자, 우리 결국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했죠? x는 2분의 홀수파이입니다. 세로직선이니까요. y축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분의 2n 더하기 1파이 또는 2n-1파 이런 식으로 홀수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세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n은 정수가 들어가요. 이 개념이 좀 이제 그런 건데. 자,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아이고. 여기 x에 얘가 들어가면 값이 나올 수 없어요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성함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y는 탄젠트 4x 더하기 1 얘의 점근선을 물어봐. 그러면 역시 같은 탄젠트라는 거야.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이 탄젠트에 들어갈 이 아이가 통째로 전부 다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값을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됐어. 이런 거예요. fx는 0을 만족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알파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f 2x 더하기 1은 0의 근은 뭐라고 해요? 2x 더하기 1이 알파일 때의 근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f는 이 탄젠트예요. 즉 f라는 탄젠트라는 이 f라는 함수에 얘네가 들어가면 점근선인 거예요. 그럼 같은 탄젠트, 같은 f인 거예요. 그럼 같은 f니까 똑같이 얘가 여기를 전부 다 차지해야죠. 그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점근선은.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4x가 통째로 2분의 2m 더하기 1파이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만족하는 그 x가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같은 논리로 푸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네요. 두 번 만에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식을 풀 거예요. 4x가 2분의 2m 더하기 1파 이걸 풀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x는 이게 지금 8분의 보자 2n 더하기 1파이죠. 그래 정답이 맞죠? 네. 끝났네요. 요건 요 문제군요. 이따 클리닉 자리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들어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찢으면 4분의 n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잖아요. 그쵸? 정답 맞아요. 3번은 옳은 거. 요것만 하나 체크해요. 즉 탄젠트의 점근선 구하기.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클리닉으로 풉시다. 고생들 했어요 오늘.